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젤과 완미당 그리고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이를 아토피 체질로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핍니다. 어제는 부정적인 생각, 즉 스트레스가 내 건강을 악화시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엄마가 스트레스 받은 거, 임신 중이죠.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도 아토피 체질이 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은 부하로학과 아주 인천 캠퍼스에서 등록생이 됐든 청강생이 됐든 아주 재미있게 잘 지금 참여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10시 반에는 실기를 또 합니다. 실기를 다 참여해서 하니까 12월 7일 10시 반까지 이 전화를 저한테 먼저 주시고 와서 등록을 하든 청강으로 하든 보시기 와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시고 우리 코스는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미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창조하는 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내용도 강의하는 내용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고객 상담할 때 다 필요한 것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이 모든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밴드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상담 자료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는 그림을 보시고 귀로는 내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간이 걸리는 질병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벽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은 맑은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충혈이나 발열이나 통증을 수반하는 증상이 염증입니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위염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은 알코올이나 자극적인 음식, 세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증상은 심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단기에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 급성입니다. 반면 만성위염은 염증이 줄곧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위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조직학적으로 위벽이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해버립니다. 이 그림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장상피화생 위염이라고 하는데 본래의 위벽이 점점 줄어들고 장벽이 밀려 나옵니다. 이 상태가 왜 좋지 않은가 하면 소화효소가 변해서 위에 폴립이나 위궤양, 위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폴립은 용종이라고 해서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그림을 보세요. 왼쪽이 이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면 위가 정상일 때 위샘 구역에는 1형 펩시노겐 1형, 2형 펩시노겐 두 가지가 있어요. 위가 정상일 때 위샘 구역에는 1형 이게 위샘 구역이에요. 여기 저 흑색으로 회색으로 표시된 위샘 구역에 1형 펩시노겐 또 위문샘, 유문샘입니다. 밑에 있는 유문샘 12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부위. 유문샘은 위 말단에 있는 부분으로 위산을 분비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과 점액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유문샘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2형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위샘 부분에서는 1형 펩시노겐, 유문샘 부분에서는 2형 펩시노겐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러나 만성 위염이 길어지면 오른쪽 그림처럼 1형이 줄어들고 2형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게 위샘 부분에 있는 위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조그마한 위쪽으로 식도 쪽으로 몰려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다 화살표 방향으로 몰려가서 식도 에서 위로 연결되는 부위에 몰려가서 쭉
좁게 좁아지고 있고 그 대신에 이 유문샘 부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형 펩시노겐이 길어져요. 많아져요. 크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형이 적어지고 이형이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형이 많아지면 왜 좋지 않을까요? 위암은 이형으로 이행한 위에서 발병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 이형에서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위벽과 장벽은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본래 위의 작용을 해야 할 위벽이 장벽처럼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 곳이 위예요. 그래서 즉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면 위벽이 점점 장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활성산소와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형 펩시노겐이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위를 유지하면서 다소 위에 좋지 않은 생활을 해도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폭식과 폭음을 즐기는 사람은 위가 의외로 건강하고 위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위암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형이 활성화된 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벽이 아닌 장벽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가 어떤 상태인지는 혈액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형과 2형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서 펩시노겐 이상이 나타났다면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질환으로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과민증의 일종으로서 최근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에 걸리는 아이들이 늘어났는데 12세 이하 어린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12살 이하에 걸리는 아토피는 대부분이 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 스트레스예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머니는 한 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아이가 아토피 증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인 어머니는 저항력이 있어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린이는 무방비 상태이므로 어머니 대신 병에 걸립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또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하면서 근심을 말하면 아이가 실제로 발작을 일으키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어머니가 원인이 되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걸리는 병을 모원병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아토피를 낫게 하려면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상담 자료로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가 많아져서 그래요. 이 그림은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즉 대동소이합니다. 사랑, 일, 대일관계 등 세세한 정황은 다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 근육이 긴장해지고 뇌파는 베타파가 우세해지고 활성산소가 증가가 돼서 이게 이제 암으로 이어지거나 노화가 심각하게 빠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플러스 발상으로 해결을 하면 뇌내 엔돌핀계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뇌파는 알파파가 우세하고 활성산소 즉 노화와 암을 일으켜 활성산소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사람은 플러스 발상,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다 같이 총량은 같습니다. 스트레스 총량은. 근데 부정적인 마이너스 발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긍정적 플러스 발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밴드에서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어제 내용에서 이야기했듯이 셀젤과 완미당밖에 없습니다. 이게 셀젤로 전신 한증을 주 2, 3회 하라고 했는데 날마다 해도 좋습니다. 날마다 해도 좋고 주 2, 3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심하다든지 또는 이제 중풍에 온몸이 안 좋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스트레스로 쌓인 이 부정적인 온갖 독소, 물질, 노폐물 이런 발암물질을 몸 안에서 다 땀과 함께 배출을 하시고 셀젤 전신 한증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미당을 먹어서 스트레스만 생겼다 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이 염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완미당을 꼭 드시도록 그렇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부터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셀젤 전신 한증도 하시고 완미당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부터가 스트레스에서 풀어져야 되고 또한 완미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직접 먹어보면 금방 합니다. 완미당 먹어보면 몸이 편해집니다. 그런 것은 염증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는 우리가 클렌징 수도라고 있어요. 본사에. 그걸로 세수를 하셔야 되고 비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딩 에센스가 있어요. 꼭 그것을 가려울 때마다 수딩 에센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바르시고 진물이 나지 않고 태선식으로 너무 많이 긁어서 두꺼워진 피부는 반드시 셀젤 발라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 셀젤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아토피도 잡아낼 수 있어요. 클렌징 수도, 수딩 에센스, 셀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이게 증가되는 코로나 상태에서 꼭 예방 잘해서 잘 업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